고아가 될 텐데 난 정말 생존을 해야겠다. 300만 원을 보장하지 않으면 전액 환불을 해주는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의 한 15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귀한 분 모셨습니다. 임희훈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를 활용한 쇼핑몰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임희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AI로 사업을 한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배경이 어떻게 되시나요? 처음부터 AI 엔지니어링이나 뭐 공학 쪽으로 사고가 잘 발달하시거나 그쪽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대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요. 컴퓨터를 뭐 따로 잘 만지거나 뭐 코딩을 배우거나 하다못해 컴퓨터 학원을 다닌 것도 없어요. 이제는 진짜 AI를 찾겠다, 파고들겠다 하면은 이미 너무 많은 정보가 시중에 나와 있다 보니까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더 잘하시지 않을까요? 대표님의 성공 동력은 사실 출발점이거든요. 시작점. 예, 이게 좀 남다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 가능한 선에서 좀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랑처럼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뭔가 분위기가 쭉 처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럼 제가 항상 먼저 밑밥을 까는 게 있어요. 하버드에서 이스라엘 학자분이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이유가 뭘까? 이전까지 노벨상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를 출생 지역, 뭐 음식을 뭐 좋아하는지부터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분석을 했더래요. 1등이 뭐였냐면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재였어요. 아버지의 부재, 그러면서 경제력이라든지 또는 전반적인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의 부재가 컸더래요. 제가 좀 속상하게도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누구보다도 가정을 생각을 먼저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게 끝이었으면은 그냥 너무 좋았을 텐데 이제 어머니가 정신과에 치료도 다니시고 전반적으로 좀 위축이 됐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또 혈액암을 추가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가 얘기했던 게 나는 3년이 목표다. 너 성인까지만 사는 게 목표다. 뭐 이런 말씀할 정도로 그냥 그런 분위기 자체가 가정에서 그냥 너무 당연한 거여가지고 저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학자가 그 어린 시절의 그 아픔 덕분에 사람이 각성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각성했던 기회라고 하면은 기회였기 때문에 지금은 제 삶이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도 생겼고 지금은 뭐 건강합니다. 돈은 약간 목표라기보다도 수단에 불과했고요. 저는 정말 생존을 해야 됐어요. 어떻게든 내가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고아가 될 텐데 난 정말 생존을 해야겠다 라는 걸로 뭐든 해봤던 것 같아요. 뭐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셨고 대표님이 선택한 그 AI 구매 대행 하는데 이게 뭐 진짜 이유가 뭡니까? 뭐 대표님이 속으로만 생각했던 진짜 동기. 제 스타일이 그런데요. 이건희 회장님처럼 돼야지 뭐 앞이 보이지 않는 꿈은 쫓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목적이 있으면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단기적인 플랜을 더 많이 보거든요. 뭔가 제가 AI 구매 대행을 해야겠다라는 큰 목표가 있었던 거는 아니었고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구매 대행을 선택했고 물류를 선택했고 물류 중에 조금이라도 진입장벽 있는 걸 한번 해보자 해서 무자본으로 거의 저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구매 대행을 저는 선택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상품을 올리고 판매해야지, 그리고 나는 더 많이 조금이라도 더 잘 해봐야지, 이거에 대한 욕심으로 천천히 차근차근 단계별로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AI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도 이거 정말 나중에 더 발전이 되면 이걸 내가 AI를 활용해가지고 구매 대행에 어떻게든 내가 접목시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 고민을 가지고 조금씩 기회를 보면서 이제 슬슬 되겠구나 싶었을 때부터 조금 단계별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AI를 기반으로 해외에 있는 그런 큰 마켓들, 우리가 아는 잘 아마존도 있고 알리익스프레스도 있고 뭐 타오바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상품을 이렇게 다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등등 이렇게 상품을 등록을 해서 차액 수수료 같은 개념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그러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300만 원 월 순수익이 달성을 했습니까? 저도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순수익 보장반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을 보장하지 않으면 전액 환불을 해주는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성과가 95% 이상입니다. 모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제가 면접을 통해서 어느 정도 걸렀기 때문에 그 면접의 기준이 왜 꼭 이걸 해야만 하냐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든지 절박함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던지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실행이에요. 실행을 할까? 잘 따라올까? 우리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해줄까? 요것만 봤어요. AI가 다 해준다면
해준다면서요? AI가 거의 다 해줍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꼭 집어서 AI가 도대체 거의 다 해주는 그 세 가지가 뭔지 알바생한테 설명한다는 느낌으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판매할 상품을 찾아야 돼요. 내가 시장가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그 좋은 상품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것만 알면 그냥 모든 분들이 다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 찾는 거를 AI가 해줘요. 그럼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올리는 걸 해줍니다. 그래서 수집, 업로드, 그 다음에 더 하나를 붙이면 데이터를 총괄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를 가능하게끔 해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 하나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100개를 판매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정리까지 이 세 가지를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상품 예시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김치를 팔아도 돼요. 김치를 팔아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경쟁력 있는 김치의 단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MOQ라고 하죠. 최소 발주 물량을 저희가 해썹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괜찮은 업체에서 미팅을 통해서 체크해본 결과 초도 물량이 7억이에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김치를 파라고 했을 때 이거는 현실적으로 사실 쉽진 않다. 그러면 어떤 걸 판매해야 되냐? 이것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눈에서 보이는 제품들, 내가 실생활에서 판매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상품들은요, 이미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접근하기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처음 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하나 팔릴 것 같은 상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럼 그게 예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거의 안 쓸 것 같은 상품들, 당 모형 뭐 이런 것들, 정말 누가 살까 하는 그런 것들을 올려놓고 N수를 반복하면 돼요. 한 달에 하나 팔릴 걸 30개 올리면 매일마다 팔리는 거고, 그 구조만 이해하시고 뭐 어떤 걸 팔까를 고민하시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초보자가 망할 수 있을까요? 또 제가 망해봤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 정도를 초반에 까먹었거든요. 1억 5천만 원을 벌었던 걸 까먹은 거.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자만감이 조금 높아졌어요. 내가 하면 다 잘 돼 이래가지고 많은 물량을 가져왔었습니다.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보셔야 돼요. 내가 고양이를 키우니까 고양이 모래 사는 사람들 많지, 고양이 사료 사는 사람들 많지, 이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그거 팔아봐야지 하면 그게 실패의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AI가 더 발전하면 결국 대기업이 다 이 시장 먹는 거 아닌가요? 요 질문 엄청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AI가 대기업들이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중소기업이 따라갈 수 없는 모델인데, 그러면 AI를 먹는 시장이 무조건 다 잘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거의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에 대한 생각도 공감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마켓 시장과 마켓에 대한 포인트가 다른 건데요. 시계 시장 있잖아요. 무브먼트가 이렇게 움직여야만 기어가 작동해가지고 시계가 굴러가는 구조였잖아요. 그게 롤렉스 시대까지였고, 근데 이게 변화된 게 쿼츠 무브먼트가 들어오면서 세이코가 이제 빵 뜨면서 이제 롤렉스 시대는 끝났다, 스위스 시대는 끝났다라는 게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지배를 했었고, 근데 실제로 뚜껑을 따보니까 세이코의 기업가치 당연히 높지만 롤렉스나 뭐 다른 티소나 여러 가지 소위 지금 명품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계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해내면서 그거에 대한 브랜드 값어치를 만들어서 지금의 롤렉스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초반에 유튜브 저희 시장이 떴던 게 뭐 개인 방송하시는 분들이 클라우드 정도로 이제 썼다가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 뉴스가 없으니 유튜브에 언론을 한번 활동을 해보자 해서 유튜브에 들어왔고, 이거를 뉴스가 거의 무시하다가 지금은 뉴스도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거대한 플랫폼이 유튜브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면 유튜브에 남아있던 그런 언론사를 자처했던 그 채널들이 그럼 망했냐? 사실 더 잘 되고 같이 잘 되는 거잖아요. AI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이거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이건 하지 마십시오.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되는 사람 거를 따라 해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그냥 숨 쉬는 것도 저는 따라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내일로 미루는 거를 저는 어느 정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조삼모사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있는 손실을 앞으로 당겨서 내가 이걸 하지 않았으니까 내일 이거 무조건 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의 행복을 추구했다면 다음번에 얻었을 내 손실을 메꾸는 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구매 대행을 안 하셔더라도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